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검찰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논란의 불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까지 논쟁이 번지고 있는데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되어서 지금 장관님의 답변을 보면 적절하지 않다. 이 사안 지금 내용이 정말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감찰이나 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모해비준 교사가 되는 것, 수사로 나아가야 될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난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 당시 위증교사 등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미묘한 신경전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공수처 출범까지 이어진다면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입니다. 김남국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죄는 지은 대로 가기 마련입니다. 여지껏 해놓은 짓이 있으니 응당 되돌려 받아야 하며 한 번 당해봐야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남조선 당국자들은 참으로 곤혹스러운 시간을 겪게 될 것입니다. 볼턴 전 미국 백악관 보좌관 회고록의 파장이 벌써부터 논란을 불러오는 가운데 북한의 강경 대남 공세에 대한 추측도 난무합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에 식량 지원을 한 중국 내부의 정보는 북한에 별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북중 관계 전문가죠. 경상대 박종철 교수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주간은 지역사회의 연쇄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져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각 지자체는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상치 않습니다. 식당에서 잠시 접촉한 경우에도 감염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울시는 감염 확산이 지속되면 다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온갖 문제 연구소에서 정리해봅니다. 6월 22일 월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검찰이 여러 겹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퇴설도 등장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의 위증교사 진정을 두고 법무부와 각을 세웠고 정치권으로까지 논란이 번졌습니다. 또 채널A 기자의 검언 유착 의혹 역시 수사 자문단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뜨거울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청에 대한 수사 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한 입법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예, 우선 서른 의원이 나라면 사퇴한다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누가 묻더라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라 이러면서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인터뷰 괜찮겠습니까? 네, 소심해가지고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별로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 법사위 배정되셨죠? 예, 법사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예, 법사위 가려고 하는 의원들이 꽤 많았었는데 의원이 법사위 배정된 이유, 그리고 또 결국은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때문에 법사위를 가려고 하셨죠? 네, 그 배경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법사위가 원래 그렇게 많이 인기 있는 상임위가 아니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 당의 많은 그 초선 의원님들이 법조인 출신이 또 많고, 또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사법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정말 열정과 열의를 가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법사위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진 그런 상황이었고요. 사실 제가 이제 초선 의원이고 저희 민주당 내에서는 청년으로 굉장히 법조 경력이 짧은 어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하나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 개혁회의 주재를 하면서 공수처를 다음 달에 출범해야 한다, 국회 협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네, 지금 공수처와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후속 입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수처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돼야 되는데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요청을 지금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는 7월 달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법에서 정한 기한이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심해서 최대한 기한에 맞춰서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뭐 범여권 의석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은 뭐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장은 야당의 동의 없으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결국 야당에서 우려하고 있는 이 공수처가 대통령의 뭐 직속 기구처럼 돼가지고 또 하나의 어떤 권력기관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장을 추천받는 과정에서 야당도 충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립적이고 독립된 수사를 할 수 있는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게 지금 관건인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뭐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도 공수처라는 애완견을 들이기 전에 윤석열 검찰이라는 맹견에 입마개를 씌우려는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네, 검찰총장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과한 발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윤석열 총장이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뭐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예. 이것은 뭐 검찰총장 이것은 법무부 장관님도 마찬가지이고요. 법사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당장 그 민주당에서 추진하라고 하고 있는 이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 사법 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제도적인 어떤 문제인 것이지 그게 마치 윤석열 총장의 사퇴라든가 아니면 거취 문제와 연관되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총장 지금 당장 뭐 사퇴 압박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도 의도도 생각도 전혀 없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음모설을 퍼뜨리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 거취 문제를 꺼낸 서른 의원은 그냥 개인적 이야기인 것이고. 네, 서른 의원님께서는 이 검찰총장이 자꾸만 윤석열 법무부 장관과 이렇게 충돌하는 모양을 비추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어떤 개인적인 그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게 마치 당내에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번 법사위 회의를 보니까요. 뭐 의원님뿐만 아니고 송기원 의원, 뭐 김용민 의원 다들 그 같은 당 출신입니다만 추미애 장관을 굉장히 성토하던데 결국은 윤석열 총장 건으로 그렇게 성토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어쨌든 속으로는 좀 부글부글 끓고 있지 않느냐 이런 추측이 가능한데.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그 법사위원장실에서 간단하게 한 30분 정도 티타임도 가지고 그랬었는데요. 예. 그 티타임을 갖는 과정에서 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성토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고요. 예. 법사위에서 앞으로 가져가야 될 여러 현안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자라고 하면서 논의만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했던 것이 개별 사건에 있어서 감찰을 패싱하려고 했던 문제점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나타났던 특수부 수사의 여러 가지 인권 침해와 위법 수사 이런 것에 대한 사건에 대한 지적이었지 그걸 막 확대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뭐 사퇴하라거나 아니면 윤석열 총장이 좀 부적절을 하다라고 하면서 총장 개인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일단 추미애 장관이 대검 감찰이 수사를 하라고 했고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기존에 수사해오던 대검 인권부와 또 인권감독관실이 대검 감찰과 자료를 공유해서 필요한 조사를 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는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윤 총장이 받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실상 거부했다고 보십니까? 형식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명령을 따른 것처럼 보이는데 예. 실질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명령을 위반했다, 예. 거부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대검 감찰 부장이 있기 때문에 그 독립된 감찰을 할 수 있는 대검 부장에게 사건을 맡기라라는 그런 지시였는데 그것을 또 대검의 감찰부장이 아니라 인권부장에게 총괄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은 추미애 장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데 예.
또 한 번 이렇게 꼼수를 부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자꾸만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을 대찰부 부장에게 담당을 안 시키려고 하는지 자꾸만 그쪽을 피하려고 하는지 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서는 이것이 결국 윤석열 총장이 제 식구, 측근을 감싸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지금 하게끔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감찰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독립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게 맞기 때문에 아니 투명성과 독립된 감찰을 할 수 있는 대검의 감찰 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맡기는 게 순리대로 맞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상 거부가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방금 의원님 하시는 말씀 중에 측근 지키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일각에 제기된 의혹으로 혹시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이제 자꾸만 이게 감찰부에 맡기면 되는데 그것을 원래 이게 감찰 대상이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고 실제 이게 의혹이 사실이다라고 하면 감찰을 넘어서서 수사로도 나아갈 수 있는 사안인데 감찰부장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감찰 게시해서 진행 중인 사건을 그것을 가져다가 자신과 가깝다라고 하는 근무 경험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서 감찰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그 사안 자체가 이 사건 자체가 감찰 대상이고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인권 문제로 축소시켜버린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저는 부적절했다라고 보입니다. 일단 그러면 그 윤석열 총장은 이 사건을 인권의 문제, 수사에서 약간의 인권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의원님은 이 범죄다, 모해 위증 교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아니 이걸 어떻게 인권 문제로 보겠습니까? 당연히 그 과정에서 위법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지만 그게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인권 침해가 아니라 인권 침해를 더 나아가서 위법한 표적 수사이고 사건을 만들어낸 모해 위증 교사죄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냥 모해 위증 교사를 일반 사인이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될 수사기관이 했다라는 점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단순한 인권 문제로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상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건데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은 그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권을 없애는 법안을 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또 한마디 하셨던데 헌법을 이해 못하고 있다고. 조수진 의원님께서 검찰의 중립성 훼손이다라고 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선은 이 사안 자체는 아까 방금 지적한 대로 검찰이 오히려 부적절한 지시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이 제대로 된 명령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청법 8조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이 제대로 행사된 케이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왜 제가 조수진 의원님께 이게 왜 헌법을 이해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라고 하냐면 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형벌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게 하는 그 조항 자체가 바로 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헌법적인 이해를 무시한 채 그냥 이 조항을 다 없애버리고 폐지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좀 이 헌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어떤 토론도 하지 않은 채로 지난주에 목요일날 법무부 장관이 이런 지시명령을 내렸다라는 이유만으로 발끈해가지고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것 자체가 저는 정치적 공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채널A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감찰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채널A 사건도 사실은 수사로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사건 자체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전문 수사 자문단에게 맡겨가지고 의견을 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문 수사 자문단이 원래 할 성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또 피의자가 요청했다고 해가지고 대검이 받아들여서 이것을 전문 수사 자문단에게 이렇게 소집해가지고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정에 맞지도 않고 그 수사 결론을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오늘 대통령이 그 법무부와 대검이 협력해서 개혁 방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사실상 윤 총장이 거부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도 이게 사실은 민생 침해 범죄라든가 아니면은 뭐 불법 사금융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심각한 범죄들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 사회의 공정과 부패와 관련된 문제는 법무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검찰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검찰과 법무부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정부의 총체적인 자원이 투입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충돌하는 모양새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이고요. 검찰개혁, 향후의 검찰개혁, 그다음에 공수처 출범, 그리고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그리고 반부패 역량을 올리는 그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검경이 그리고 또 법무부와 검찰과 경찰 간에 다 함께 이렇게 사건을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바쁘신데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기자 언박싱으로 돌아옵니다.